질문은 혹은 주제 제목은 짧은데 이 메시지가 좀 무겁습니다. 매일 평균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자 특히 서울시가 이렇게 강력한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레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확진자 수를 예측을 하면 다음 주에는 1,000명에서 한 1,200명 사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는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23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구자영 차장, 네.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이 정도면 3단계를 넘는 이 정도면 초강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단계로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10인 이상 금지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도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상 모임을 갖지 마라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지금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2.5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금 수도권에서 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당국으로서는 특히 방역 당국으로서는 이 지금 1,000명 이내로 잠재우지 못하면 더 큰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초강수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말은 5인입니다만 모임을 갖지 마라라는 얘기를 저렇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자영 차장,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네. 구자영 차장은 자제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네. 이 5인 이상과는 그건 또 상관없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는 가족이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을 뿐이고요. 이제 저것은 뭐냐면 대외 활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5명이 모이는 이런 모임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라라는 메시지지 5인 이상 가족이 함께 살지 마라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아니 혹시 또 이 메시지를 또 잘못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구자영 차장 예를 들었는데 기분 나쁘신 거 아니 같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5인 이상 다른 가족끼리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희망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희망은 바로 백신 소식일 텐데 우리나라의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정세균 총리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백신 TF가 가동될 때는 확진자 숫자가 뭐 100명 이런 정도였거든요.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그렇게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은 사실 방역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사용하는 걸 봐가면서 이제 우리는 쓰자. 국무총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1분기, 내년 1분기 접종은 어렵다라면서 7월에는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안 했다. 이걸 보고 우리 정부가 오판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세균 총리가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탑10에 나온 많은 전문가를 천은미 교수라든지 서울대우 교수라든지 최재욱 교수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 백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전문가들하고 이 상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요.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5월 달부터 이 백신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백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국제 이게 선급금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 회사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불받아야지만이 이 백신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은 실패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해요. 그게 하나의 백신 시장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전부 다 그 선급금을 주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급을 주고 몇 배의 지금 백신을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백신을 다 맞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7월 달에 우리 K-방역이 잘 돼서 이 백신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이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어떤 결론을 어떻게 내리게 됐는지. 왜냐하면 이 질환,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백신이 없으면
지금 보십시오. 이 겨울에 추워지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에 대해서 있다가 지금 와서는 백신이 이제 구매해야 되는데 이 리센룽 총리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네. 본인이 직접 TV에 나와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뭐 내년 3월에 맞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한 국민적 다소 불신을 좀 낳고 있는 백신 얘기 정세균 총리가 3명과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조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얘기와 코로나 얘기 하나하나씩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동창회 모임은 안 되고 회사 회의는 되고 사적은 감염되고 공적은 감염이 안 되냐? 라는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발 집에 있으라는 정부 말 좀 들어라. 다 같이 한 달만 은둔형 외톨이가 돼보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행정명령까지 내린 거고요. 예. 택시기사 폭행은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도덕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다. 이용구 차관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장관 후보자 업무 능력은 검증 안 하고 말실수나 들춰내는 구태 검증은 여전하다. 라는 야당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막말하는 사람을 훌륭한 후보라는 여당. 참네. 라는 답변까지 써주셨습니다.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얘기가 단연 주목을 받았고요. 음주운전으로 입건돼서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된 배우 배성우 씨 대신 같은 소속사인 정우성 씨가 대신하게 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전시를 위해서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받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문지용 씨에 대해서 조금 전 SNS를 통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검사 이렇게 설명이 다 됐나요? 다음 주제 정치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